부채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거는 사실인데, 그럼 한국도 그래서 그때도 우리도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를 많이 활용했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여건이 물론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죠. 부채를 그 국가 부채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어서 GDP에 지금 한 6%? 예,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네. 국가 부채의 문제를 네.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20조 달러에서 28조 달러까지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GDP가? GDP는 부채는 어떻게 늘었냐면은 네. 34조까지 늘었습니다. 34조? 네. 예.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간다라는 100%가 얘기인 넘었죠. 거죠. 예. 근데 이 비중이 저도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34조 달러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숫자를 좀 말씀드려 보면 34조 달러 곱하기 이게 미국 정부가 대출 얼마에 받았을까요? 금리를.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 한 달만 빌려줘, 1년만 빌려줘, 그렇죠. 30년 빌려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금리야? 이런 이제 평균 금리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대략 올해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네. 대략 한 1.3에서 1.4조 달러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자인 거죠. 이자. 네. 그래서 예산에서 이자가 이 정도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가 쓰는 한 해 예산에서 1.3조 달러면은 네. 국방비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냐, 혹은 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히 나오는데요. 예. 그럼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예. 어떻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지? 예.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아마 배째라고 하는 거겠죠. 네, 미안한데 예. 서학개미들이 우리한테 돈 많이 빌려준 거 알지만 예. 미안하다. 어떡하냐? 못 갚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못 갚아. 이렇게 남미식입니다. 네, 예.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걸 상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예.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이제 제껴놓자고요. 예. 그럼 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갚는 거죠, 뭐 꾸준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계속 돈을 벌어야죠. 뭐. 버는데 예. 뭐보다 많이 벌어야 되죠? 이자 내는 것보다 많이 그렇죠. 벌어야 돼요. 적어도 이자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이자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GDP가 늘어야 되고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이 나와야 되고 생산성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높은 5%나 되는 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AI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AI에 정말 진심이고 이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안보의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도 이게 국가 부채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거 안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 봤을 때 한 6% 정도까지 그 이자 액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GDP라고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국가 예산 대비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계속되고 계속 돈을 번다면 캐시플로우가 좋다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그쵸. 근데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예. 이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오해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제가 주식을 좀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1년에 한 20% 정도는 벌어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예. 10%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나는 네. 모르는 거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대출 금리와 내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금리의 차이가 그렇죠. 결국 이 차이가 확실하기만 한다면 예. 사실은 돈을 무한대로 빌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되냐가 문제잖아요. 이게 네. 잘 되냐. 이게 잘 돼. 무조건 돼야죠.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잘 되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은 이게 AI가 예. 아마도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될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네네. 근데 뭐 미국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부채가 꽤 많고 가계 기업 부채는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가계 기업 정부를 합해 가지고 이제
총 국가 부채로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비슷비슷해져 버리거든요. 선진국들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지금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아까 그 AI랄지 M7이랄지 포털 중심이죠. 플랫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마땅히 없고 반도체 하나 정도와 나머지 이제 공급망에서 조선이랄지 뭐 일부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정돈된 전략, 그러니까 빚을 갚아 나가고 저성장에 맞춘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되는지 네. 미국처럼 스프리 전략이라고 할게요. 네. 일단 막 질러도 우리는 생산성이 막 높아질 수 있고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뭐 들어온 파티는 물 들어올 때 노는 막 저어보자.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네. 제가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네. 제가 좀 애널리스트였다가 네. 뭐 또 이제 스타트업에도 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HS 아카데미라는 그렇죠. 금융 교육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많은 주제를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나아가야 방향에 대해서 뭐 저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이 아까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미국 사람 부자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이 고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옐런 장관이 오늘 밤에도 어젯밤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중국을 그냥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해요. 이게 뭘 혼쭐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제조업 공급 과잉인데 니네들 너네 또 왜 그러는 거냐? 또 다시 생산하려고 그러냐? 제조업을 또 그러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주 혼쭐을 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제만 한 게 아니고요. 어제는 더 워딩이 엄청 셌고요. 그 지난주에인가요? 옐런 장관하고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환율이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니네들 좀 많이 약세가 돼가지고 좀 힘든 것 같은데 그거 좀 같이 좀 고민해보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이제 문구가 맞아요. 성명서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명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재무장관끼리 만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세 명이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옐런 장관이 씩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됐다는 얘기. 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줄에 나온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랑 지금 보면 중국에서 전 세계 공급망을 막 교란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3국이 힘을 합쳐서 개선시키거나 좀 문제가 있는 거를 막아보자.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미국이 불편한 구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불편한 구석.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애플이라는 나라는 공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무형 자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좋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유형 자산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조업의 최강국입니다. 그렇죠. 끝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AI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제조업으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으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공장을 하던 공장장이 이제 시진핑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희 이제 장사 못할 것 같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 뭐 한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하도 안 팔려가지고 50개도 못 만들어요. 가동률이 뭐 50이야. 에이,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공장이 문을 닫는 게 나을까? 저 한국에 있는 공장이 문을 닫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을 문을 닫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더 돌리고 우리는 어차피 내가 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장이 요새 임금도 올라가가지고 막 원가가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비해서 뭐 베트남도 있고 안 돼요. 이러니까 또 시진핑이 문을 지그시 가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태양광이랑 이런 게 지금 남아 돌거든. 니네 공장 옆에다가 태양광 지어줄 테니까 전기 공짜로 써라.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있잖아 전기료가 엄청나게 높아질 텐데 그럼 어떻게?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장장이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만들 수는 있는데 안 팔려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또 시진핑이 딱 눈을 감는 거죠. 그래? 그럼 태무가 있잖아.
전 세계로 보내자. 예. 이거 만든 거 다 싸게 보내버려.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자, 이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양회에서 가져왔던 3가지 키워드가 딱 이겁니다. 첫 번째 제조업 다시 굴기, 두 번째 신재생, 세 번째 이커머스입니다. 예. 이 3개를 묶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중국은 제조업이 이미 총 공급 과잉이지만 이걸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안 망하게 하고 딴 나라 공장 망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알았어, 미국 니네 그런 AI로 그렇게 간다고, 무형자산 간다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걸?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걸? 전 세계 제조업 역량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고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 다 더해도 우리보다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니네 어떻게 되겠니? 문 안 닫을 수 있는 공장 있겠어?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이거를 왜 그냥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옐런 장관이 딱 오늘 했던 얘기를 기사를 한번 보세요. 딱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니네 이미 공급 과잉인데 왜 그러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무서운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두 얘기를 섞어보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은 되게 명확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뭐냐? 제조업 부문에서 특히나 첨단 부문에서 강력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 가서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죠. 지어야 돼. 우리나라 최대한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선택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많이 지어야 돼요. 예. 그 공장만큼은 적어도 뺏기지 그렇죠. 않고. 그리고 이 공장에 있는 것들을 미국에서 사줄 수 있게 계속 해줘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 바이든도 야 조선업 중국 안 돼. 한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들이 최근에 주가도 좋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2나노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국가 안보적인 측면을까지 고려를 하면 한국에 하여간 많이 짓는 그럼요. 게 네네. 그래서 여기는 절대 다른 나라가 침략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메모리 반도체든 무슨 반도체든 공급망이 완전히 부서져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나니까 여기는 한국은 무조건 지켜야 돼. 미국에게 그 사인을 계속 주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무분별하게 특히 2나노 지금 발표를 했던데 그렇게 이제 가는 것들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뭐랄까요?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기업들이랑 협력을 해서 야, 안 되면 세제 지원 더 해주더라도 그럼요. 한국에 눌러 있게 만드는 제도 또는 저 리쇼링을 뭐 아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구는 그대로 다 들어주고 그러면 살려면 우리 거 많이 사세요 대신에 어떤 공정한 가격으로 사주세요. 중국 거를 안 산다고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50%의 시장을 가지고 조금 더 뭐 한 2배 정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 가격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서구권에 팔 수 있다면 중국과 손잡은 나라들 50% 먹어라. 우리는 안정적으로 손잡은 나라들과 50% 간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게 예.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미국도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계속해서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싫어 우리한테 지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나 중국에다 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해서 아니 그래도 한국이 낫지 않아? 그렇죠. 우리도 지켜줘야지 나도 할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그렇죠. 식으로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